안녕하세요. 무당건파입니다. 이번 시간은 52편 재물이 모이는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즉 재물이 모이는 집이라는 것은 재물이 새는 구석을, 돈이 나가는 구석을 먼저 막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인테리어 소품이나 잘못된 인테리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실수하는 걸 통해 가지고 돈이 새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2편 재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재물이 모이고 쌓이는 집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집안에 수돗물이나 어떤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파이프가 고장나서 물이 졸졸졸졸 샌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같은 곳에 양변기에 물이 샌다든지 벽으로 해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재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번에 대통령 때문에 4대강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큼 강이라는 것은 국민의 적줄 또 생명줄인데 이 4대강 개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젖줄 국민의 생명줄을 끊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여건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가정에서 재물이 나가는 구석을 막아야 되는데 수돗물이 혹시 새는 건 아닌지 양변기 같은 곳에서 물이 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세수를 할 때나 양치질, 이빨을 닦을 때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고 하는 것은 아닌지 수돗물을 틀어놓고 나서 물이 차이면은 잠그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수돗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양치를 하면서 계속 수돗물을 틀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도 물이 바깥으로 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새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수할 때나 양치할 적에 물을 잠그고 아니면 컵에 받아놓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 가정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 같은 곳에 부식된 곳은 없는지 또 집안의 천장 같은데 벽지에 곰팡이가 쓰거나 물이 새는 구석은 없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물이 습기가 많다 보니까 그 화장실 문에 습기가 찬다든지 곰팡이가 끈다든지 부식이 썩는 거, 그 다음에 이 서랍장 같은 경우에 수납함 이런 곳에 곰팡이가 쓸어서 부식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일 먼저 수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천장에 만약에 곰팡이 핀 자국이 있다 아니면 부식된 문이 있다는 것은 가정의 대주, 남편, 그 양반들의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진급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돈으로 금전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승진하고 진급시키고 재물을 벌어다 주는 남편으로 역할을 만드시려고 그러면은 집안에 천장에 곰팡이가 핀 것은 없는지 아니면 화장실 문이 부식되고 썩었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없는지 그랬을 때 새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재물을 부르는 인테리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현관문을 들고 들어왔을 적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적에 이 어깨 오른쪽에 거울이 있으면 재물운이 상승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다 그러면 명예, 승진 이런 학업의 운이 상승을 하는데 만약에 왼쪽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사를 시켜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없애고 오른쪽에다가 거울을 붙일 것이 아니라 간단한 방법은 거기다 종이로 도배를 하면 됩니다. 왼쪽 창편에 왼쪽 방향에 거울이 있다면은 그 하얀 종이든지 벽지에서 도배를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그걸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종교를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거나 절을 다니거나 종교가 없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안 내에 종교적인 물품은 감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을 끌어들이고 재물을 모이게끔 하고 재물의 운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부분이 종교적인 물품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성경책이 있겠죠. 아무래도 또 십자가가 있겠죠. 절을 다닌다면 불경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천수경이든지 금강경이든지 책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녹음 테이프
테이프, 스님들이 법문하는 녹음 테이프가 있을 수가 있고 불경하는 테이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 띄지 않게끔 잘 보관, 서랍장 안에 보관을 한다든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 감추어 두셔야 합니다. 종교적 물품이 만약에 사람들 눈 안에 탁 드러나게 되면은 그 종교의 그 도인들, 성직자, 모든 종교의 성인들은 재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돌을 닦아서 극락와라, 돌을 닦아서 회개해서 천당 와라, 사후 세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성당 다녀, 교회 다녀, 뭐 성경책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염주 같은 거 이런 경우들을 많이 집안에 곳곳에 놔두는데 염주 같은 것도 엄밀히 따지면 종교적 물품이기 때문에 좀 감추어 놓는 것이 아무래도 재물의 기운을 부르는데 큰 영향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집 아까 좀 전에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물이라는 부분이 재물의 운과 크게 상관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을 가면은 화분이나 이 화초, 나무를 기르는데 죽어나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피고 이게 잘 자라야 되는데 물을 아무리 준다 그래도 메마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화분에 물을 열심히 주는데도 화초나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하고서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수의 기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의 기운이 부족한데 화초한테 또 물을 줌으로 인해서 화초가 적은 수분이지만 또 물을 뺏어 먹는 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는 화초가 자주 죽는 집은, 나무나 화초가 자주 죽는 집은 화분을 버리셔야 됩니다. 특히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행운목 같은 경우에 행운을 주는 나무가 아니라 그건 불행을 주는 나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초나 나무가 잘 안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시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에 물의 기운이 적구나 부족한다. 그러니까 물의 기운이 적음으로 인해서 재물의 기운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나무가 그것을 물의 기운을 빼먹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화분이나 이 화초가 잘 안 되는 집들은, 나무가 안 되는 집들은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굳이 화분이나 화초를 활용하시려면은 이미테이션 모조품 있죠. 조화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동영상에서도 집안 구석에 환하게 하기 위해서 해바라기 꽃 같은 조화를 제가 두라 그랬습니다. 그 조화는 좀 어두운 구석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같은데 조화를 두시면은 재물운이 상당히 상승을 하는데 그것으로도 좀 부족하다 느끼면은 조화 이미테이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꽃, 뭐 벚꽃이라든지 앵두나무꽃이라든지 뭐 무슨 진달래꽃이라든지 이렇게 만든 꽃, 나무꽃이 있습니다. 조화. 그런 거를 거실에 갖다 놔도 재물의 운이 크게 상승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무가 대체적으로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꽃 피면 열매죠. 열매라는 건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생물은 기를 수가 없지만 조화를 통해서 이 꽃이 핀 조화 나무를 갖다 놓게 되면 곧바로 기운 자체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재물을 끌어들이고 재물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같은 꽃, 붉은 꽃, 노란 꽃, 이 조그만 조화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같은 게 음침한 거, 음한 기운이 많은 곳에 세팅을 하시고 거실같이 환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나무를 갖다 놓지를 말고 조화 나무를 갖다 놓으시는데 꽃핀 나무를 갖다 놓으시면은 조만간에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인테리어 소품 뭐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경우를 많습니다. 근데 재물을 불러오는 소품이 있습니다. 코끼리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소품 파는 데 가면은 코끼리 동상을 뭐 여러 가지 재질로 해서 만들었는데 암수 한 쌍을 구입하셔갖고 거실에 놔두든지 아니면 내가 자는 방에 서랍장에 인테리어 소품 넣는 데를 놔두시면 됩니다. 코끼리라는 것은 물에서도 살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살고 이 물과 땅을 흙을 왔다 갔다 하는 짐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재물을 상승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물에서 재물을 싣고서 이게 땅으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 코끼리 한 쌍,
정도 암수 정도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을 갖다 놓으시면은 한 6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진짜 알게 모르게 재물이 모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의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집안에 조그만 단지 같은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 단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추장 단지라든지 무슨 된장 단지라든지 아니면 옛날 김치떡 같은 거 이런 단지인데 조그만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가 시대 물품은 아닌데 거기가 또 돈 모으는 데는 특별한 저금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밥을 할 적에 이 쌀을 갖고 옵니다. 이 쌀을 식기 전에 여기 이 쌀이 있는 그것에서 숟가락 정도로 한 숟갈 두 숟갈 정도는 이 단지 안에다 넣어놓습니다. 그 단지 안에다 넣어놓으면서 그거를 모아둔다, 저축을 한다, 저금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 쌀을 역시 나중에는 귀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을 모으는 데 있어가지고 통장보다는 저번에는 방바닥 밑에 옛날 할머니처럼 장롱 밑에 감추라 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다면 단지 같은 걸 놓고서 나만의 저금 통장, 그 단지가 곧 업대감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지를 하나를 가지고서 그런 데다 지폐를 모아두면은 그게 큰 목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코끼리 인형이 있습니다. 암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끼리 인형, 이런 천으로 만든 인형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같은 거 아니면 석고로 만든 돌로 만든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런 코끼리 한 쌍을 갖다 놓으시면은 재물의 기운, 진급하는 기운, 이것이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2편 재물이 모이는 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재물이 모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재물이 나가는 구석, 새는 구석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여러 편, 10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목조목 오늘 잘 기억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한번 집에 체크를 해보십시오. 물이 새는 구석은 없는지, 집 천장에 곰팡이가 쓴 집은 없는지, 아니면 문이 썩어서 부식된 곳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세수를 할 때 이빨을 닦을 때 물을 많이 낭비하는지 소비하는지, 물이 새는 것은 없는지, 또 화초가 죽어나가는 경우는 없는지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은 분명히 집이 재물이 모이는 집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리플을 달았습니다. 제가 서로가 안 좋은 궁합, 피해야 될 궁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가 좋은 궁합은 없나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궁합도 여러 가지로 대입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나쁜 구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좋은 궁합은 없습니다. 저 무당급파가 드릴 말씀은 나한테 해로운 궁합, 나한테 해로운 띠,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5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나한테 피해가 되는 띠, 나한테 해로운 띠를 조심하게 되면은 금전적인 사고라든지 손해나는 일을 많이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궁합에 있어서 아셔야 될 거는, 띠에 있어서 아셔야 될 거는 나한테 공망이 어떤 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해서 무당급파 같은 게 인묘공망입니다. 그럼 호랑이 띠하고 토끼띠가 무당급파한테는 공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나 자신한테 어떤 띠가 공망의 띠인지 그것만 확실하게 아셔도 크게 궁합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무당급파였습니다.